한동훈 위원장과의 관계 얘기도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뭐 20년 동안 지내온 사이라 뭐 만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진수희 전 의원이 뭐 어딘가에서 그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한테 대해서 정치인이란 표현을 쓴 거는 이제 관계가 끝났다. 이제 안 보겠다는 뜻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진수희 전 의원은 해석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과 대통령의 관계는 아예 끝났고 대통령은 마음속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을 지웠다. 그러나 이제 국민 앞에서는 기자회견에서는 그래도 20년 된 사이인데 뭐 밥도 먹고 만나야지 않겠느냐 이건 너무 자연스러운 말일 뿐이지 실제로 만나고 싶은 의사는 전혀 없었다. 이제 이렇게 또 해석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또 너무 과도하게 이제 두 사람 사이를 자꾸 이렇게 뭐 끝난 사이로 이렇게 규정 짓는 게 너무 과도한 해석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고. 홍 소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대통령의 그 말, 그리고 한동훈 전 위원장은 대통령의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아, 나를 만나고 싶어 한다라고 느꼈을까? 아, 이제 나를 버렸구나. 나랑 끝났구나. 그러면 나는 내 갈 길 가야겠다. 나 전당대회 나가고 나 준비하겠다. 이렇게 한동훈 전 위원장은 생각할까? 제가 이렇게 교사를 했다는 이야기인데 잠깐 했어요. 예. 하고는 여론조사 일을 한 게 90년도 경부터 그러니까 지금 한 34년 정도 이 여론조사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여의도의 정치를 계속 들받아 봤습니다. 어떤 정치적 격언이 그냥 이유 없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하늘에 태양은 두 개가 존재할 수가 없다. 태양이면 하나는 달이어야 되지 태양으로 존재하면 안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내가 지금까지 봐왔는 우리나라 정치에서 차기 권력이 여권의 차기 권력이 이렇게 저기 부상한 경우는 없었죠. 처음 봅니다. 처음 봅니다. 그래서 일단 뭐 그것이 바람직하고 안 하고를 떠나갖고 아마 현재 우리나라 보수 쪽의 정치인들은 하늘 아래 두 개 태양이 떠 있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지금 보수도 갈라지고 있더라고요. 뭐 그러니까 두 개가 뜨니까 갈라지는 예.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일단 이번 선거 때문에 급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로 선거를 치르기는 했었으나 어찌됐든 너무 일찍이 등판을 하게 됐고 일단 구조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에서 놓고 본다면 한동훈 체제적이 그 자기 그로서의 위상이 뜨고 그것이 당 대표나 이런 식으로 실질적인 위치까지 갖는 거는 경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기본적으로 갈등 관계예요. 그다음 이제 그거하고는 별건으로 두 사람의 그 실질적인 인간적 관계가 어떠한가에 대해서는 제가 보건대는 오번 이거 뭡니까 이 기자회견 이거를 내용을 보면서 느끼는 거는 분명한 거는 이전과는 같지가 않는 것 같다. 쓰는 용어나 화법을 놓고 본다면은 제가 보건대는 이 여권의 분열의 어떤 그 느낌이 확연하다. 느껴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한동훈 전 위원장은 어제 대통령의 말을 이제 홍 소장님 해석한 것처럼 아 이제 대통령과 나와의 관계는 이제 과거와는 다르구나, 달라졌구나. 그러면 나는 이제 내 갈 길을 가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면 아 그러면 내가 대통령께 전화를 드려서 다시 뭐 폴더 인사를 하든 뭘 하든 관계 복원을 시도해야겠구나 이렇게 느꼈을까? 한동훈 전 위원장은 어떻게 느꼈을까요? 모르겠어요. 이제 한동훈 한동훈 전 우리가 위원장한테 내가 그 물어봐야 독심술을 갖고 있는 게 홍 아니니까. 소장님한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한동훈 위원장 주변인들한테 들은 바로는 최근까지도 한동훈 위원장은 대통령에 대한 분노를 숨기지 않고 있다. 분노? 그렇죠. 분노죠. 한동훈 위원장이 대통령에게 분노를 한다. 엄청나게 화가 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1차 윤한 갈등에서는 사퇴하라는 압박이 있었잖아요. 그때부터 시작했고 어쨌든 대통령이 선거 기간 중에 전면에 등장하면서 본인이 지휘했던 한동훈 위원장이 지휘했던 총선은 참패로 끝났습니다. 그다음에 비례대표 공천 문제를 두고도 갈등이 있었고요. 저는 사실 뭐 정말 납득이 안 되는 사건인데 비례대표에서 후순위로 좀 20번 넘게 뒀던 주기환 전 광주시당 위원장을 대통령이 바로 다음날 너 그거 하지 마 민생 특보나 해 임명했잖아요. 사실 뭐랄까요 뭐 난장판이라고 했나요? 이게 당나라 군대죠.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종종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두 분 사이의 갈등은 엄청나게 심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이 상황을 제가 적절하게 비유하면
국장이 있어요. 언론사의 부장이잖아요. 부장 갖고 얘기하기 뭐하니까 제가 국장으로 우리 김 앵커 갖고 얘기할 수 없으니까. 부장은 별로 높은 자리 아니에요. 아니, 국장이 있고 예. 이분의 최측근이 20년간 최측근이 부국장으로 있어요. 근데 보도국 편집국 내에서 두 분이 막 큰 소리를 치고받고 싸웠어요. 여기서 누가 더 쪽팔립니까? 부국장이 창피하나요? 국장이 창피하나요? 국장이 창피하죠. 국장이 창피하잖아요. 그러면 한 2주 뒤에 부장이 국장 화해하셨어요? 라고 물어봐요. 화해 안 했다 그러면 창피합니까? 안 창피합니까? 털었어 라고 해야죠. 다 해결했어? 그렇게 거기서 아직도 사이 안 좋아. 아, 걔 때문에. 그러면 스스로 얼굴 깎이는 일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대통령은 어제 화해했다고 해야 되는 거고 일반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부국장의 판단이 어떻게 할 거냐죠. 마침 국장이 인기도 없어요. 직선제라고 봐요. 국장이. 인기도 없어요. 그리고 이미 한번 개겼고 찍혔어요. 임기는 뭐 많이 남았지만 남았지만 예. 또 사실 어떨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는 그냥 갈라서고 후배들이랑 얘기할 때 아, 나 저분이랑 이제 같이 잠깐 못 갈 거야. 이게 더 나은 거예요. 자기 갈 길 가는 게. 자기 권력을 위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회사장이라면서 그럴 걸 같지 않아요? 아주 예를 아주 적절하게 드셨는데. 두 분이 저는 각자 예. 회사 생활에서 할 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대통령이 어제 회사면 우리 아직도 화가 안 풀린 것 같아요. 그러면 본인 얼굴 깎이는 일입니다. 왜냐면 밑에서 자기가 믿었던 신복에게 들이받쳤잖아요. 저는 그래서 일단 그것 때문에 대통령은 절대 마음을 열 수 없다고 보는데 제가 뭐 그 예를 종종 들어요. 영화 달콤한 인생에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요. 그게 제일 큽니다. 알겠습니다. 사람들이 창피한 건 못 참잖아요. 특히 대통령이 우리가 흔히의 말로 가오로 사신 분인데 예. 요건 절대 용납할 수가 없어요. 아주 적절한 이제 한 말씀만 더 하겠습니다. 아주 적절한 비유였는데 이 대통령과 한동훈 전 위원장의 관계를 이제 우리 언론사 국장과 부국장의 관계로 빗대서 아주 적절해 이해가 쏙 됐어요. 예. 근데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아, 그래요? 대통령은 임기가 끝나면 더 올라갈 데가 없어요. 없죠. 근데 언론사 국장은 물러나면 임원으로 올 수 있어. 그럴 경우에 그 부국장은 또 눈치 올라요. 예, 그래서 부국장은 국장이 내심 마음에 안 들지만 겉으로는 그래도 이제 화해한 척. 그러나 속으로는 이제 뭐 다른 길을 가죠. 그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어떤 지금 이게 심정일까 설명을 하시는데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 전제는 뭐가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이 윤석열 대통령만큼이나 자기 확신, 자기 신념이 굉장히 강하다는 전제에서 이제 그런 설명인데 제가 볼 때도 그런 것 같아요. 검사들은 다 강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특히 엘리트 검사들은 더더욱 그래 했겠죠. 맞아요. 두 번째는 문제는 그러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한동훈 대표가 딴 거 없습니다. 이번 당 대표의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하느냐가 아마 관건일 겁니다. 만에 하나 여기서 당 대표로 나와서 당을 이제 장악해야 되겠다라고 나올 경우는 아마 이거는 이제는 대전쟁이 벌어지는 대통령이 그야말로 전면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포용을 하고 수용을 해서 그래 자기 갈 길 가라 그 말뜻 그대로라면은 뭐 문제가 없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문제 될 것이고 그때 되면 대통령의 그 말뜻이 진리가 드러날 것 같습니다. 시간은 다 됐지만 얘기가 한참 달아오니까 5분만 더 하시죠. 그러면 한동훈 전 위원장은 지금 전당대회 한 달 연기됐잖아요, 그렇죠? 예. 총선 패배 직후에 바로 전당대회 나오면 국민이 보기에도 좀 모양새가 안 좋은데 한 달 정도 시간이 더 늦춰졌으니까 뭐 그 정도면 반성의 시간 가진 것 같고 그래 좋아 전당대회 나와 그런 여론을 좀 지켜보면서 나올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아직은 뭐 그래도 책임이 있는데 조금 더 자중했다가 다음 기회를 한번 보자 이렇게 할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땐 다음 기회를 보자고 한다면은 지금 이 여권에 이런 기록 아예 안 나왔겠죠. 전당대회 막 예. 연기하고 막 이런 기류가 없다. 어찌됐든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권 내에 하늘 아래 두 태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찍이 지금 두 태양이 부상했다는 거고 또 이렇게 그 선거에 패배하고 당대표로 발언하는 전례가 아예 없었습니다. 사실 두 개의 전례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대표를 겨냥을 한다면은 굉장한 내가 볼 때는 자기 그 이 결정을 하고 움직이는 거로 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항상 그렇잖아요. 이 전쟁을 치르기 전에 승산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할 거 아니에요. 내가 전당대회 도전했을 때 내가 될 수 있느냐. 지금 뭐 그
바뀌었나요? 전당대회 룰은 아직 룰- 확정이 안 됐습니다. 100% 지금 당원이죠. 현재까지는 100%. 예, 만약에 당심은 룰이 없죠. 5대 5로 바뀌거나 그래서 이제 국민 여론조사 비중이 높아진다면 한동훈 위원장으로서는 그나마 다행이지만 지금처럼 당원 100%인 상황에서 내가 도전했을 때 과연 내가 당대표가 될 수 있느냐, 승산이 있느냐 이 판단을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은 할 텐데 소장님 보실 때는 어때요? 지금 당원 100%로 해도 한동훈 위원장이 승산이 있어요? 문제가 되는 게 안 될 것 같으면은 지금 이런 논쟁이 벌어질 수가 없습니다. 오면은 거의 될 가능성이 거의 굉장히 높아요. 당원 100%여도? 100%든 그것이 5대 5든 월초에- 그렇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월 초에 스트레이트 뉴스가 의뢰한 여론조사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 국민의힘 지지층, 그러니까 당원은 아니고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차기 대선 후보의 그 5월 초로 기억을 하는데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선 후 58%가 한동훈 위원장이었어요. 그다음에 홍준표 시장이나 나머지 분들은 10% 안쪽입니다.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의 인기는 여전해요. 근데 당원까지는 사실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대통령의 지지도가 많이 떨어진 상황이기 예. 때문에 저는 추정컨대는 당원에서도 꽤 지지도가 높을 것이다 라고 봐요. 지금 사실 대항마가 없잖아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없죠. 나온다고 했을 때 나경원 맞설 의원 수 있는. 정도가 될 수가 나경원 있겠죠. 전 의원은 네. 뭐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저는 이제 오래전부터 한동훈 위원장한테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나오고 싶어 할 거다. 왜 나오고 싶어 하냐? 1번은 심심해요. 책 할 일이 보고 없잖아요. 팬들이 보내준 책 읽고 잘 지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관련 뉴스들이 심심하지 자기에 대한 않다. 뉴스가 계속 쏟아지고 정치권 뉴스가 나오는데 계속 본단 말이에요. 음. 그러면 본인이 무의식적으로 거기에 역할을 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과거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처럼. 그렇죠. 성공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총선에서 패배했잖아요. 그러면 그걸 만회하고 싶은 게 인간의 본연의 욕구입니다. 특히 한동훈 위원장은 제가 듣기로도 이 자식이 엄청나게 높아요. 이거는 뭐 제가 직접 들었는데 한동훈 위원장 말고요. 한동훈 위원장이 대검 과장일 때 대검 총장의 저런 불이 있어요. 제실과 제실할 때 제실 때 빨간 불이 있다가 제실 아니면 불이 꺼지잖아요. 퇴근을 해야 대검 과장급 이상 간부들은 그 불이 꺼져야 퇴근하는 게 문화예요. 제가 얼마 전에 대검 과장인 분에게도 그러냐 실제 했더니 오, 총장이 퇴근하는데 어떻게 퇴근할 수 있냐가 문화예요. 근데 한동훈 위원장이 대검 과장일 때는 불이 꺼지기 전에 6시 땡 쳤는데 퇴근하더라는 거예요. MZ 스타일이군요. 그리고 다른 분이 아니 과장님 이거 지금 퇴근 총장이 아직 퇴근 안 하셨다고. 왜요? 난 내일 다 했는데 아 그래도 총장이 언제 찾으실지 모르니 대기를 저 혹시 찾으시면 전화 주세요. 그런 분이 되는 거예요. 이런 정도로 자기 확신과 자기 의식이 강해요. 근데 실패했잖아요. 만회하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 덧붙여서 조언을 드리면 어차피 위원장해도 이 대통령 임기가 3년이나 남아서 실패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당대표를 해도 잘 안 될 거예요. 혁신은 마치 당대표는 되지만 대통령까지 가는 과정은 쉽지 않을 거다 이런 그러니까 얘기시죠.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국민의힘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까? 딱 하나의 변수는 민주당이 망가지는 것 말고는 별로 없습니다. 이쪽이 잘 될 가능성은 제가 볼 때 상당히 낮아요. 그래서 그냥 쉬는 게 낫다. 근데 쉬려니 심심하잖아요. 핸드폰 안 터지는 템플 스테이를 가라. 라고 제가 주고 주장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될 경우에 정말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현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굉장히 안 좋은 상황들이 계속 쌓여가는 거잖아요. 최상병 특검이 다시 국회로 넘어와서 다시 됐을 경우에 20대 초반의 지지율도 무너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셨고 거기에 플러스 당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당권을 장악하면 갈 경우에 대통령의 처지라든지 현 정부의 국정 동력은 정말 더 가속화되면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동훈 위원장이 나중에 대통령이 되냐 안 되냐는 둘째 문제고 그렇죠. 현 정부 임기 3년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시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보면 한동훈 이 대표 체제가 된다고 전제했을 때 그것을 융통성 있게 정치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치적 상상이나 정치력 자체가 지금 없습니다. 물론 예를 들어 대통령이 한동훈 당대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당에서 그런 소통이나 정치력이 있다면 그걸 그나마 또 풀어갈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못하기 때문에 우려스러운 이런 전망이 큰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앞길에 참 이렇게 지금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이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어떻게 잘 헤쳐나갈지 그럴 것 같은데 사실 대통령이 선택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좀 부족하긴 했는데 어쨌든 뭐 어제 대통령 기자회견을 보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